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전기 용어 시간 두 번째입니다. 전기 용어 첫 번째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 용어라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전기 용어가 있다면, 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와 C의 내용을 끌어오는데, 이 B와 C에 대한 용어도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용어를 공부할 때는 이 단어를 내가 처음 접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과전압 계전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운다면요. 자, 이 말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기 기사, 공사 기사, 산업 기사, 공사 산업 기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할 때 요 내용이 생각이 날 거예요. 과전압 계전기가 뭐였지? 라고 하시면서 여기 정의를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전기 용어는 전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요, 장기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두 번째 전기 용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전압이에요. 과전압. 과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전압을 말합니다. 이상한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의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공급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과전압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맛있는 게 나와서 많이 먹어요. 이것을 우리가 과식이다라고 하잖아요. 과전압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과하다. 자, 두 번째는 과전압 계전기인데요. 이러한 과전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전기에 주어지는 전압이 그 설정값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동작하는 계전기. 이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상해, 조금 차단시켜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기가 이 계전기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번자개네요. 교번자개는 교차로 번갈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자석에서 이제 자기력선이 나오죠. 그 공간이 자개가 되는데, 자, 자개가 동기적으로 그 강도에 따라서 방향이 변화하는 자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런 자개를 우리가 교번 자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넘겨보면 국부 조명입니다. 국부 조명은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 조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탠드가 있죠. 우리가 책상에 있는 스탠드를 딱 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만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집중해서 강하게 비추는 조명인 국부 조명이다. 자, 다음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전기기기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권선은 이제 감긴 그 권선을 의미하는데, 권선형 회전자를 갖는 유도전동기, 자, 농형 유도전동기라는 것보다 대용량기에 적합하다.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처음 접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농형 유도전동기보다 대용량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동 특성, 특히 시동 토크와 시동 전류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동 특성도 되고요, 기동 특성도 되고, 기동 토크, 기동 전류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소 강판입니다. 규소 강판은 철의 5% 이내에 규소를 가한 것을 압연시킨 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규소 강판의 특징은 자기 특성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률도 높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저항률도 높고, 그리고 전력 기기뿐만이 아니라 계전기 등에 이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과전압 계전기 있었죠? 그런 계전기 등에도 이용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은 메탈이죠. 자, 배선 공사에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연 도금을 한 강철제의 관을 우리가 금속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금속관은 어디서 주로 볼 수 있냐면요, 건물 외부에 보시면 이렇게 철로 돼가지고 관이 있어요. 자, 거기는 이제 물론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도 있겠지만, 전선관에 있어서 이 금속관은 그 안에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철을 사용한 관을 우리가 금속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손입니다. 기계손은 메카니컬 로즈라고 해서 회전기에서 발생하는 브러쉬와의 마찰인데, 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동기에도 있고요, 발전기에도 있는데, 이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발전기에서 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압이 외부에 인출이 돼야 되는데, 자, 인출시키는 부분에 이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자, 요런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도선. 이게 어떻게 회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자, 이쪽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제가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밖으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기전력을 밖으로 인출한다. 직류를 인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브러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풍선, 브러쉬와의 마찰, 그리고 풍선 등의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계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원인이죠. 자,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전력 손실을 우리가 기계손이라고 부르게 된다. 기계손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보통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동기라고 해서 스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작할 때 사용하는 거다. 모터를 전원에 접속할 때 정지하고 있는 모터, 가만히 있는 모터에 전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의 전압을 말합니다. 전체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전전압을 가하게 되면 갑자기 딱 멈춰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무거운 걸 들으라고 해요. 막 이런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칠 수가 있죠. 그쵸?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터도 똑같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모터에 전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과하게 흐르거든요. 이 과하게 흘렀을 때 기계가 탈 수 있다, 소손될 수 있으므로 보통의 이 저항기를 거쳐서 기동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전류예요. 기동전류는 스타팅 커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등을 전원에 접속했을 때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역기전력, 전동기가 이제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전동기에서는 그 반대인 역기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회전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 그 역기전력이 적기 때문에 대전류가 흐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동전류는 여기도 적혀 있듯이 가장 좀 큽니다. 어떤 거에 크냐면 전격 전류의 한 5배에서 8배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는 수초 이내의 전류예요. 즉,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려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정상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동기, 전동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하는 전류 있죠. 이게 바로 기동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수초 이내의 전류로 전격 전류보다 훨씬 크다. 자, 그 다음에 기자력입니다. 기자력. 전기 회로에 있어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전력과 조금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기전력은 뭔가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전압을 만들어내는 힘, 그것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전력은 일반적인 전기 회로에서 사용이 되고요. 자기 회로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을 우리가 기자력이다라고 전기 자기학 시간, 그리고 전기 기기 시간에 좀 확실하게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이에요. 니은으로 넘어왔네요. 나선은 우리가 나체라고 하면 뭔가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을 우리가 나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선도 똑같습니다. 피복이 없는 구조의 전선이 나선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난조예요. 난조는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난제라고 하면은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난조는 조금 그것과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의미는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발전기, 변류기 등의 부하가 변화했을 때,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었을 때 원동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회전하는 우리가 장치 또는 기기를 원동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원동기의 속도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쵸? 부하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속도도 변화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부하에 대응시키거나 관성에 의해 돌면은 이 관성이 발생하죠. 멈추더라도 계속 돕니다. 그 관성에 의해서 대응할 때까지 전압이 진동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난조다라고, 즉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무애자예요. 내무애자는 뭔가요? 일단 애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합니다. 가족들이랑 드라이브를 해요. 가다 보면은 뭐 송전솔로가 있거나 뭐 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주에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요런 송편 같은, 자, 떡 같은 그 타원형의
단단해 보이는 그런 구조물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요게 바로 애자예요. 애자. 그래서 이런 애자는 뭐냐면 즉 송전선로를 절연하는 거예요.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연입니다. 그리고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장치를 우리가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애자의 표면에 먼지와 염류가 묻게 되면은 그 절연이 조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절연 강도가요. 그래서 안개나 비로 인해서 표면의 절연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분을 한 애자가 우리가 내무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철형 변압기예요. 내철형 변압기는 코어 타입의 트랜스포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압기가 트랜스포머고요. 그다음 여기 영어가 잘못됐죠. 자, 알파벳 E는 없어야 됩니다. 트랜스포머고요. 그다음에 코어 타입, 철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철심이 권선이 예를 들어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원을 먼저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철심이에요, 여러분. 요게 철심이고 요게 권선입니다. 이 감겨 있는 게요. 타원으로. 그래서 내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권선, 입체적으로 조금 그려볼게요. 맞아. 자, 보시면은 철심이 권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철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철형은 이제 철심이 밖에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아무튼 철심을 권선으로 감싼 모양의 변압기를 내철형 변압기다라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1차 권선 및 1차 권선은 이제 전단, 앞단에 있는 거, 2차 권선은 뒷단에 있는 거. 그래서 1차 권선 및 2차 권선이 분리되어 있고 누설 자속을 감소시킨다는, 자속이 누설된다. 우리가 누설 전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류가 새는 것을 누설 전류라고 부르잖아요.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새어나간다라고 해서 누설 자속을 감소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화성이에요. 내화성은 사실 전기 용어보다는 조금 어떤 일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불화자잖아요. 내화성은 결국 불에 좀 견디는 그런 특징이다. 불꽃, 아크, 고열 등에 의해서 연소되지 않으며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내화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뇌서지입니다. 뇌서지는 뭔가요? 뇌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번개 아시죠? 이제 벼락이 내리친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피뢰침이 있는데 여기에 벼락이 이렇게 내리칩니다. 근데 이 번개는 아주 큰 전압을 가지고 있죠. 매우 높은 전압.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상 전압을 서지라고 부르는데 그 서지의 종류 중 하나가 뇌서지가 되는 거예요. 뇌에 의해 송전선로에 생기는 이상 전압의 하나로 직격뇌는 직접 내리치는 벼락을 말합니다. 직격뇌와 유도뇌는 주변에 내리쳐서 영향을 끼치는 거 유도뇌고요. 유도뇌에 의한 것이 있다. 특히 직격뇌의 경우 파고값이 매우 높다. 자, 파고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것도 이제 파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아실 텐데 이런 파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파고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형의 이게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파형의 꼭지점, 꼭대기,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 파형의 파고값은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그래서 파고값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쵸? 벼락 맞으면은 나무도 타고요, 건물도 손상되고, 차도 손상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경로의 경우 파고값이 매우 높고 송전선로의 이상 전압 중 가장 영향이 크다, 강력하다. 자,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아까 전에 누설 자속 들어보셨죠? 누설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권선 중의 주 자속보다 90도 이상이 늦는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상이 늦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위상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아시겠지만 어떤 전류나 전압이라든지 그런 건 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압이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전류예요. VI. 근데 I가 지금 V보다 뒤에 있죠. 그래서 얘가 위상이 좀 더 늦다. 전압에 비해서.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빠르다.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90도의 위상이 늦는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이 크기는 누설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이 누설 자속에 의해서 생기는 기전력을 JIX다라고 할 경우, 자, 이 문자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을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라고 할 경우 이 X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회로에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뭔가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항, 이때 이제 전류를 방해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잖아요. 리액턴스가 교류회로, 즉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만 교류는 크기와 방향이 움직입니다. 이런 교류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아니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액턴스다. 그 리액턴스의 종류 중 하나가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누설 리액턴스는 전기 기기에서 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공부하실 것입니다. 지금 막 이런 JIX 모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누설 인덕턴스입니다. 아까 전에 누설 리액턴스 있었죠? 인덕턴스는 이제 누설 자속에 의한 인덕턴스인데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회로를 흐르는 전류 있죠? 회로를 흐르는 전류.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코일이 있고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류 전원이 있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코일에 어떠한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기전력이 유도가 돼요. 자, 이런 유도가 되는 비율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누설 인덕턴스는 누설 자속에 의한 인덕턴스구나. 전압과 전류의 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누설 자속입니다. 1차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 그대로 2차 코일로 지나가지 않고 그 일부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자속.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그냥 새어나가는 자속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설 자속의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코일로 지나가지 않고 그 일부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간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누설 전류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용어들 너무 이거 달달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TV를 시청하시듯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